안녕하세요. 생각의 창 국어학원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2021학년도 중2 교육 내용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원의 국어 교육의 목표는 크게 독서 논술과 중등 국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생각의 힘을 기르는 독서 논술과 그리고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중등 국어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해의 기본은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력을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독서력 그리고 국어학습 능력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크게 독서 논술과 국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2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8권의 책은 2021학년도 도서 목록입니다. 진로와 인문 철학, 세계사, 그리고 사회, 경제, 예술까지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종류의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글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자, 사고의 확장의 시작은 바로 독서입니다.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한 권의 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해당 범위의 책 내용을 읽어오고 요약과 감상평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고 확장의 기초가 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논술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생각의 차이가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독서 일기장의 양식입니다. 먼저 해당 범위의 그 요약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내용 그리고 또는 뭐 새로 느낀 점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무작정 서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핵심어와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요약하기 그리고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또한 감상평을 쓸 때도 그냥 재미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인상 깊은 구절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통해 느낀 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일상과 연결하여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 수업 내용입니다. 해당 범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휘를 선정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한자로 써보기도 하고 그 뜻을 같이 공부합니다. 이때 짧은 글짓기를 통해서 단순히 단어에 대해서 어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간중간 짧은 글짓기도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학습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이 책 내용을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실적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나아가 그 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비판적 질문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감상적 질문과 창의적 질문까지 다양한 발문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 수업이 끝나면 그 독서에서 주제를 선정하여서 매주 다양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문, 논설문, 수필 또는 정기문 그리고 독서, 감상문 등 다양한 장르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개요 작성을 통해서 처음, 중간, 끝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논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논술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생각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그런 아이들은 많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편의 글을 쓸 때 처음 부분에는 주제의 핵심과 제재를 소개하고 중간 부분에는 구체적인 내용 주장하는 글이라면 뭐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끝으로는 요약 정리 그리고 글을 한 편을 쓸 때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한 표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주 한자성어 또는 속담, 관용 표현
그리고 비유 등의 미션을 통해서 풍부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편의 글쓰기가 완성이 되면 개별적으로 문단별로 그리고 내용 생성, 조직, 표현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글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가 끝나게 된다면 독서 완성은 독서 논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잘 썼고 그리고 학습 태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독서 논술 평가서를 매달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서 논술 평가서를 보시면 그 달에 읽었던 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 내용과 그 학습 내용에 맞게 어떠한 글쓰기를 썼는지를 어머니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습 평가를 보시면 독서, 논술, 태도 영역을 나누었고 성취 기준에 따라서 줄거리를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추론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자, 성취 수준 매우 잘함, 잘함, 보통으로 해서 이제 어머니들이 한눈에 그 단계별로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 의견 부분에는 총체적 평가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학습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분석적 평가, 이 학습 평가에서 혹시 잘함을 받거나 보통을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합니다. 네, 다음은 중등 국어, 통합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중등 국어, 먼저 수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크게 문학, 비문학,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학은 다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개념을 확인하고 이러한 개념을 다양한 제재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고전 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휘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주요 작품을 미리 보고 고전 어휘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비문학은 독해입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휘력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제재, 과학기술, 그리고 예술문화, 사회, 경제의 다양한 분야의 글을 다양한 제재를 활용해서 어휘학습을 하고 이러한 어휘학습이 된다면 충분히 독해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법입니다. 문법은 교육 과정의 그 체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언어의 본질 그리고 품사를 배웠을 겁니다.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운 체계와 변동 그리고 담화의 특성, 한글 창제의 원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아이들의 문장 구조와 확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문 규정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수능 국어와 그리고 내신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중등 국어, 자, 중등 수능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과정은 1, 2월입니다. 먼저 문법은 음운 체계, 그리고 음운 변동, 품사, 담화를 배울 것이고 각각의 이론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론을 학습하고 나서 이것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음운 체계를 가르치고 이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잘 적용했는지 문제를 하나하나 전부 꼼꼼하게 답지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과 현대가 나뉩니다. 자, 한 회에 고전 2작품, 현대 2작품 아이들이 골고루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갈래별로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그리고 설화와 설, 정기소설의 순으로 고대가요에서는 대표되는 공무도화가 향가는 서동요 이런 식으로 그 갈래의 대표적인 것들을 선정하여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별 특성과 그리고 그 시대의 작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별, 작가론까지 함께 다룰 겁니다. 1910년에서 30년도에 유명한 김소월과 한용운 그리고 현중건 그리고 이태준의 작품을 선정하여서 아이들이 현대문학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이것이 작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공부합니다.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 사회, 기술, 과학, 예술 네 편을 매주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과정입니다. 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3월 그리고 5월, 4월은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4월에는 이제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3월과 5월에는 단어 형성, 그리고 문장 구조화 확대, 그리고 문법 요소. 이 문법 요소에는 높임과 시간과 그리고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론을 배우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자, 고전도 가사, 고대가요, 향가, 시조. 자, 고대가요, 향가, 시조는 앞에 일과정에서도 다루었던 것인데요. 고대가요도 작품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 작품을 여러 개 선정하여서 그 갈래별로 계속 반복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소설의 대표인 사시남정기, 그리고 여성 영웅소설, 그리고 남성 영웅소설을 선정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도 30년부터 60년대 이육사 윤동주의 시, 그리고 주요섭 오범선의 소설을 바탕으로 수업을 할 것입니다. 비문학 독해는 인문, 사회, 기술, 과학, 예술의 각각의 영역을 골고루 다루어서 아이들이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찾고, 그리고 그 문단에서의 어떤 중심 내용, 그리고 문제풀이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월입니다. 자, 6월과 8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7월은 또 아이들의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그때는 내신 수업을 합니다. 자, 문법은 한글 창제 원리,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다시 의문 체계부터 변동으로 이론이 반복되면서 문제는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전과 현대문학 또한 반복이 되는데,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조는 조선 후기, 그리고 조선 후기의 가사, 그리고 다시 고대가요로 돌아가서 또 그 배우지 않았던 다른 작품을 선정하여서 계속 갈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작품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현대문학도 60년대에서 70년대, 그래서 대표적인 조지훈과 서정주,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는 박언서와 윤은길의 작품을 통해서 시대별 특성과 그리고 작가별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비문학 독해는 인문사회, 기술과학, 예술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마지막 4과정에서는 10월과 12월, 그리고 11월은 또 우리 아이들 기말, 내신 대비가 있기 때문에 빠집니다. 이때 품사와 문장 구조, 문장 확대, 어문 규정으로 공부를 하고,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도 고려 가요, 시조, 그리고 이제 한시, 수필, 극, 무가 이런 순으로 교육과정에서 꼭 다뤄야 하는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서 갈래별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도 80년대부터 90년대의 대표 작가들과 작품을 선정하여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비문학 독해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인문, 사회, 기술, 과학, 예술의 각각에서 제재를 선정하여서 아이들이 독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론만 한번 공부를 해둔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고등국어,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미리 그 개념이 잡혀 있어야만 고등학교 가서는 심화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문법의 어떤 기본기를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갈래별로 이제 핵심 또는 뭐 주요 제재를 선정하여서 수업을 하되,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작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 작품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요 작품을 통해서 적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각각의 개별 작품을 치우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학 작품을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그 작품을 읽어내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업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신입니다. 자, 내신과 수능 국어는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를 읽어내는 능력을 본다면 내신 국어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암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석 교과서,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석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본문 학습을 합니다. 이 본문 학습에서 교과서 날개 그리고 어휘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학습 활동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돌아가서 실전 문제풀이 과제를 풉니다. 자, 이러한 실전 문제풀이의 목적은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 내용을 적용, 심화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문제풀이도 기본 문제부터 그리고 최다 빈출 문제,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고난도 문제까지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오면 채점을 통해서 각각 개별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테스트는 전 시간에 배웠던 아이들이 공부를 복습을 제대로 했는지 복습을 하는 지필 평가를 보고요. 그리고 각 단원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요점 정리본이 제공됩니다. 이때 이러한 핵심 암기가 다 되었는지 1대1로 다 구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 배운 수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는지 단원 형성 평가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신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면 전시간 복습 테스트, 지필 평가와 암기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제 수정을 하고 틀린 부분을 피드백을 합니다. 해당 진도 학습을 나갈 때는 아이들이 그냥 눈으로 훑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구조화하여 제공을 하고, 또 기존의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러한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는 해당 진도 내용을 확인하는 형성 평가가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내신 국어이다 보니 좀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수업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들과 다 통화를 합니다. 이렇게 상담이 끝나고 2주차, 3주차가 되었을 때 1주차보다는 2주차에, 2주차보다는 3주차에 성장하는 모습을 어머니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3주차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공부 방향을 어떻게 진행했고, 또 아이들이 앞으로 남은 이 시험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어머니들께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등 2학년 2021학년도 2학년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